반가워요, 여러분. 매일 듣던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쓰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 이야기를 좀 써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이야기이니 꼭 좀 들어주세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학창시절에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며 공부를 해서 아주 운이 좋게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연애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했지만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가장 우선순위를 공부로 두었기 때문에 늘 학점을 잘 받았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회사 생활을 해봤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더군요. 남녀 차별 같은 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커피 심부름은 물론이고 때때로 제 외모 가지고 품평회를 하는 걸 듣기도 했답니다. 인사팀에 이야기를 해봤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고 똑같은 날들의 연속이라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됐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해봤어요. 자신 있는 과목이 수학이라 고민하지 않고 수학 강사를 선택했답니다. 그런데 웬걸?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제가 신나서 하루 종일 재밌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또 저한테 배워서 시험을 잘 봤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소문도 나면서 제 월급이 조금씩 올랐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번 지나가고 대치동에 있는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회사 과장 연봉 이상으로 돈을 벌게 되니 과거 회사를 때려치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선 인정도 받고 존중과 존경까지 받으니 사명감과 책임감까지 배가 되어 자부심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애를 몇 번 했는데 꼭 2년에서 3년 정도 연애 후에 사랑이 식어서 이별을 겪었어요. 끝까지 가는 마지막 사랑은 언제쯤 오나 기다렸더니 어느새 제 나이는 부록이 되었답니다. 학부모님 중 저와 동갑인데 결혼을 빨리 해서 자녀가 고3 수험생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기도 했네요. 집신도 짝이 있으니 저에게도 짝은 곧 찾아왔습니다. 친한 친구가 자기 아는 동생에게 수학 과외를 부탁해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만난 남자였답니다. 그이는 34살이었고 저보다 7살이 어렸어요. 현민 씨,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수학을 배우겠다고요? 왜요? 제가 좀 부족해서요. 부족한 건 채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 멋지시네요. 그럼 테스트 간단하게 하고 수업 바로 시작할게요. 대학원까지 나온 현민 씨는 수학 수준이 상급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다듬어주는 정도로 공부를 가르쳐줬고 딱 한 번의 과외만 하고 끝이 났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혼자 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시길래 수학을 따로 하세요?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멋지시네요. 아니에요. 시간 알바나 마찬가지라 별 볼 일 없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셔야죠. 학원 선생님이라 그런지 기운나게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또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친구 부탁으로 오늘 과외는 무료로 해드렸는데 다음은 곤란해요. 학원 강사는 주말에 더 바쁘거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과외 말고 저랑 밥 먹자고요. 카페 가서 커피랑 디저트도 먹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나경 씨가 마음에 들어서. 네?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제가 7살이나 많은 걸로 아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외모는 저보다 한참 동생 같은걸요? 왜요? 제가 파트타임 연구원이라 싫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 남자를 가볍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젠 결혼을 전제로 연애해야 해요. 그럼 저랑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면 되겠네요. 현민 씨 진심이세요? 네. 아까 나경 씨가 들어올 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 지금 엄청 용기 내고 있다고요. 자세히 보니 그이의 얼굴과 입술, 눈동자까지 떨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전 언제 이런 연하와 식사할 기회가 있겠나 생각하고 식사 데이트를 해보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 평일에 퇴근하고 현민 씨를 만나 매콤한 떡볶이를 먹었어요. 나경 씨, 비싼 거 사드리려고 했는데 겨우 떡볶이예요? 떡볶이가 어때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떡볶이라고요. 아, 저도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네. 우리 이거 다 먹고 카페 말고 시원한 맥주 마시러 가요. 수제 맥주 잘하는 가게 아는데 가서 목 축이고 달큰하게 취해보자고요. 저희는 맥주까지 마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졌는데 이틀 뒤에 또 만나서 똑같은 떡볶이를 먹었답니다. 현민 씨가 매일 연락을 해서 마음을 표현해줘 저도 받아들이게 됐죠.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어 소소한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연애를 한 1년 정도 했더니 벌써 나이가 42살이 되었어요. 흰머리가 자주 나와서 염색을 보름에 한 번씩은 했답니다. 남자친구 옆에서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피부과도 무진장 많이 갔답니다. 제 나이가 1살 더 차니 결혼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더 늦어지면 평생 혼자 살 것 같았답니다.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주길 바랬는데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42이야. 알아. 난 35이야. 아, 이 눈치 없는 남자 보소. 자기는 아직 젊다 이거야? 도대체 난 언제 데려갈 건데?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자기 일부러 나 놀리는 거지? 아니야,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다 모시고 갈 테니까. 나 너희 부모님 댁에 가고 싶다. 가서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 받고 싶어. 결혼? 그래, 이 남자야. 나 42이야.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그제야 남자친구는 제 말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둘이 처음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지. 해야지, 결혼. 그런데 내가 아직도 파트타임 연구원이라 많이 부족한데. 진짜 부끄럽지만 모아둔 돈도 거의 없어. 학자금 대출 작년에 겨우 다 갚았거든. 자기 사정 힘들었던 거 다 알아. 내가 능력 있으니까 부족한 건 내 돈으로 채우자. 난 내 힘으로 성공해서 자기를 데려갈 생각이었는데. 자기야, 결혼 좀만 늦추면 안 될까? 자기 나이 50대면 그때 데려갈게. 50? 지금 나랑 장난해? 아닌데. 난 정말로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능력이 안 돼서 자기한테 얹혀 사는 식으로 결혼하고 싶진 않아. 부부가 되면 서로 도와가면서 살 텐데 무슨 걱정이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면 다 갚으면 되잖아. 그럴까? 그래. 내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간 자기가 더 늙을 테니까 빨리 결혼하자. 이건 뭐 놀리는 건지 어처구니 없는 말을 떠들어대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결정하게 됐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시부모님은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예쁘기도 하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하남이고 아직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게 아쉽지만 제가 어련히 알아서 잘 선택한 남자겠어 하시면서 허락의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집과 혼수를 거꾸로 했어요. 제가 집을 마련했고 그이가 시부모님의 지원으로 혼수를 마련했답니다. 남편의 집안이 잘 사는 형편이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 마련해서 살자고 했어요. 뭐 연하 남편 데리고 오는데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다가와서 신혼집에는 거의 새벽 시간에 들어갔어요. 너무 바빠서 보름 이상을 쉬지 않고 학원에서 살다시피 했답니다. 반면 남편은 4시간 파트타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살림을 했어요. 뭐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집안일을 했답니다.
여보, 고무장갑 벗어. 집에서도 공부하라고 했잖아. 아니야, 시간 많아서 이거 다 하고 해도 돼. 크게 될 사람이 무슨 고무장갑을 끼고 살림을 하루 종일 해. 가사 도우미를 일주일에 2-3번씩 부를 테니까 당신은 시간 나면 자기 개발이나 해. 이번엔 정규 연구원으로 올라가야지. 그래. 뭐 그렇긴 한데 정규 연구원이 될지 모르겠어. 교수님들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잘 모르겠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자신감. 똑똑하고 잘났는데 자신감이 부족해. 뭐 내가 웅변학원이라도 보내줄까? 아니, 뭐 어떻게든 자신감 가져봐야지. 알겠어. 집에서도 학술 연구하고 공부할게. 그래. 얼른 성장해서 우리 아이도 빨리 낳자. 아이? 그래. 아빠가 되려면 열심히 해야지. 여보, 나 반드시 성공할게. 파이팅! 이제야 남자답고 멋지네. 그래, 파이팅! 남편은 대학교에 출근해서도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서 결과물을 냈는데 잘 되지는 않았어요. 여보, 나 진짜 한심하지. 30대 중반에 대학원까지 나와서 아직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나 아무래도 다른 일을 할까봐. 한 후벌만 깊게 파겠다며. 그렇게 힘들면 학원 강사 해볼래? 당신 공부는 잘했으니까 잘 가르칠 거 아니야. 학원? 그래 볼까? 한번 도전해볼까? 남편이 하도 일이 안 풀린다며 걱정을 하길래 우리 학원은 아니고 아는 언니의 학원에 테스트 수업을 한번 맡겨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남편은 덜덜 떨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이는 학원 강사는 절대로 못하겠다며 대학교 연구원이 되겠다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어느 날부터 저보다 퇴근을 늦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한 달 내내 새벽 2-3시에 들어왔답니다. 당신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하길래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거야? 여보, 미안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렀네. 빨리 정규 연구원이 되려면 열심히 해야지. 정말 연구만 하러 다니는 거 맞아? 혹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여자 연구하러 다니는 거 아니야? 여자 연구? 내가 그런 걸 왜 연구해? 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여자 만나는 거 아니냐고. 여보,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그럴 사람이야? 나한텐 자기밖에 없는 거 몰라? 하도 수상해서 물어봤어. 아무튼 새벽에 들어온 거 그만하고 저녁 시간 전엔 들어와. 노력해 볼게. 근데 일이 바빠지면 늦으니까 이해 좀 부탁해. 남편은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건지 아니면 순진한 척하고 다른 짓을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여자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제 남편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이는 계속 늦게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출근도 아침 6시에 급하게 나갔답니다. 지금 6시야. 대학교 문도 안 열었겠다. 도대체 학교에서 뭘 하길래 거기서 사는 거야? 여보, 미안해.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교수님이 불러주셔서 같이 토론도 하고 조언도 듣기로 했어. 어떤 교수인진 몰라도 참 피곤하다. 알았어, 조심히 가. 가는 길에 아침 챙겨 먹고. 오늘 늦을지도 모르니까 먼저 밥 먹고 쉬어. 그럼 이따 봐. 남편이 성실하다 못해 미련하게 일하면서 성공하려고 하니 옆에서 응원 말고는 해줄 게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이가 얼른 멋지게 성공하길 기다렸거든요. 남편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그득하고 아침마다 쏟는 코피를 보니 진짜 곧 크게 될 사람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이의 길을 펴주고 싶어서 큰맘 먹고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자기야, 이제 눈 떠도 돼. 뭐야 이건? 뭐긴 뭐야. 당신이 타고 다닐 자동차지. 그동안 지하철 타고 다녀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제부턴 시간 단축도 하고 자신감도 키우라고 벤츠 한 대 뽑았어. 차 안에도 선물 있어. 롤렉스 시계랑 명품 정장. 나 정말 멋진 마누라지? 당신 뭐하는 짓이야? 내가 그렇게 불쌍하고 한심해 보여?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조금 더 힘내고 자신감 펴라고 선물해 준 거야. 됐어. 필요 없거든. 나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신혼집도 당신이 마련해서 엄청 미안하면서도 내 자존심이 꺾였다고. 내가 이 김현민이 너무너무 한심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이거 다 환불해. 그러지 않으면 나 지금 나가버릴 거야. 여보, 화 많이 났어? 난 그냥 선물 주면서 기운 내라고 해주고 싶었어. 당신 마음 아는데 이건 너무 과해. 여보, 나중에 내 힘으로 이런 차, 시계, 정장 살 테니까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을 나한테 쓰지 말아줘. 미안, 알겠어. 남편이 하도 화를 심하게 내서 모두 다 환불하고 말았답니다. 다른 남자와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을 잘한 것 같기도 했네요. 그이는 계속해서 바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물찬제비처럼 하고 출근하길래 뭐하러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머리에 뭘 그렇게 덕지덕지 바른 거야? 그리고 옷은 그게 뭐야? 어디 놀러 가? 아니, 내가 너무 칙칙한 것 같아서 스타일 바꿔봤어. 이거 얼마 안 하는 옷들이야. 누가 옷값 가지고 그래? 이러고 출근해도 되는 거야? 아무리 파트타임이지만 연구원이잖아. 괜찮아. 여보, 나 다녀올 테니까 이따 밤에 보자. 그래, 잘 다녀와. 그이는 물찬제비처럼 일주일 내내 멋을 부리고 출근했습니다. 역시나 새벽 시간에 퇴근했고요.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솔직하게 대답해줘. 혹시 여자라도 생긴 거야? 여자? 여보, 날 그런 날티나는 놈으로 보지 마. 내 순정을 무시하지 말라고. 요즘 너무 달라져서 이상해. 하고 다니는 차림새도 그렇고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자주 취해서 들어오기도 하잖아. 바깥일 한다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수상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겠어. 나 절대로 아니거든. 괜히 의심하지 마. 그리고 난 멋부리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냐? 당신 가만 보니 꼭 나를 애완동물처럼 보는 것 같아. 내가 언제 당신을 애완견으로 봤다고 그래? 아니야? 같이 백화점 가면 당신 옷이나 살 것이지 왜 내 몸에 이것저것 대보면서 당신 마음대로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시켜? 그리고 음식도 그래. 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건 깡그리 무시하고 당신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 뭐 애완견이 아니면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보, 당신은 옷을 맨날 검은색만 사잖아. 그래서 밝은 톤으로 바꾸면 인상도 더 좋아 보이고 얼굴이 더 잘생겨 보여서 그런 거야. 당신 고집이 있어서 내가 먼저 사주지 않으면 검은색으로 살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죄다 기름기 폭탄에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 뿐이잖아. 내가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서 챙겨주는데 그렇게 싫었어? 당신은 날 챙겨준다고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애완견이 된 기분이야. 뭐? 당하는 입장? 당신 말 실수한 것 같네? 그만하자.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가 아직 자리 못 잡았다고 개무시하는 거 정말 짜증나. 지금도 내가 하는 말 끊어버리고 대화를 차단하잖아. 당신 나 만만하게 생각하지? 당신 밑에 부하로 여기는 거지? 이가 왜 이래? 내가 언제 당신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부하로 여겼어? 언성 높이는 것만 봐도 딱 아랫사람 대하는 말투 같아. 진짜 듣기 싫다. 꼭 우리 대학 교수들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내 모습인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 그래, 그게 좋겠네.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에서만큼은 좀 조용히 지내자. 나도 집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쉴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또 한마디 하면 싸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입 다물게. 됐냐? 남편은 자존감이 낮기도 했고 상대방의 배려를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면이 있는 걸 알았으니 살면서 제가 고쳐주기로 마음먹고 당장은 그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며칠 뒤 학원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카페에 갔는데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길래 시선을 그쪽에 뒀어요. 뒤에서 박은 외제차 주인이 내렸는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대한민국에 몇 대 없다는 고급 외제차 운전석에서 내렸으니까요. 잘못 봤나 싶어서 카페에 나가서 봤더니 분명히 그이가 맞았어요.
남편은 앞차 주인에게 명함을 주더니 바로 차에 타더니 쌩하고 사라졌습니다. 그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보니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 몰아쳤답니다. 두 다리가 떨렸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와 거실에 불을 켜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 여보, 거기 앉아서 뭐해? 당신 기다렸어. 나? 왜? 그냥 자지 않고. 당신 오늘도 멋부리고 나갔다 왔나? 아니 뭐 알면서 왜 그래? 여보, 배고파서 깬 거야? 당신한테 물을 게 있어. 요즘 뭐하고 다녀? 나? 연구하러 다니지. 빨리 정규 연구원이 돼서 잘난 남편이 되려고 노력 중이지. 왜? 웃기고 있네. 그거 말고 다른 건 할 말 없어?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거나 숨기는 걸 말하고 싶은 거 없어? 없는데. 여보, 무슨 일이 있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먼저 남편에게 바람을 피우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없다니까. 나 피곤하게 일하다 왔으니까 대화는 그만하자. 할 말 없으면 나 씻을게. 결국 낮에 외제차를 몰았던 이유를 묻지 못하고 밤을 보냈답니다. 학원에서 일하는데 자꾸 남편의 외도 장면이 생각나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학생들이 묻는 질문을 듣지 못했어요. 걱정이 생기니 일이 되지 않았죠. 벼르고 있었는데 학원 수업을 다 제쳐두고 대판 싸우고 이혼장에 도장 찍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제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제대로 소송해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알게 되니 한 방을 쓰고 싶지 않아 새벽에 들어온 그이에게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춥네. 우리 여보 품에 안겨서 몸 좀 녹여볼까나. 저리 꺼져! 뭐? 당신 방금 나한테 꺼지라고 한 거야? 한국말 못 알아들어? 짜증나게 굴지 말고 나가서 자! 여보, 왜 그래? 요즘 찬바람이 불더니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냥 좀 닥쳐. 곧 모든 걸 알게 될 테니까. 저는 속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이혼소장을 날릴 상상을 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각방을 쓴 지 사흘 만에 그이가 바람 피우는 걸 또 보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학원 근처에서 목격했답니다. 비싼 명품을 샀는지 남편이 양손에 바리바리 종이 가방을 들고 외제차에 싣더군요. 그리고 차를 타고 쌩 하고 떠나버렸답니다. 이놈의 남편놈이 제대로 돌았구나 싶었죠. 저는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당장 증거 수집해서 하루빨리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성을 차리고 준비 기간을 갖는 건 도저히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이의 바람을 현장을 잡고 뺨따기를 날려주고 사진 몇 장 찍고 확실하게 이혼하고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이른 아침에 출근하길래 잘 다녀오라고 말한 뒤 바로 뒤를 쫓았습니다. 그이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더니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저는 제 차를 몰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어느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외제차 옆에 서더니 어떤 여자를 태우더라고요. 참나, 아침부터 상간녀를 태우고 어딜 급하게 가는 모양이었어요. 차는 당연히 상간녀의 것이겠죠. 뒤를 따라갔는데 식당에 들러 아침밥을 먹더니 다시 차를 타고 호텔 앞으로 가더군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 현장이니 당장 남편과 상간녀를 응징해주기로 결심하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바로 내렸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은 007 작전이라도 하는지 먼저 상간녀가 호텔 엘리베이터를 올라갔고 남편은 가만히 서서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답니다. 저는 그이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여보. 남편이 고개를 돌리자 바로 풀스윙으로 주먹을 면상에 꽂아버렸습니다. 누구야? 나야, 여보. 아침부터 바쁘게 온 곳이 호텔이었어? 바람도 참 재밌게 피우네. 007 작전으로 따로 올라가냐? 왜? 뭐 여자도 유부녀야? 이 개자식아? 현장 잡았으니까 일단 사진 한 장 찍자.
오케이. 그럼 이 여자가 들어간 호실로 안내해라. 당신이었어? 근데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어떻게 오긴 미행했지. 이 썩어 빠진 쓰레기 자식아. 순진한 척 열정적인 척하면서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구나. 돈 많은 여자 제대로 꼬신 모양이네. 이 외제차 국내에 몇 대 없는 건 맞지? 여보, 오해야 오해. 나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한 대 더 간다. 남편의 코를 직격타로 날렸더니 쌍코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진짜 아니라니까. 아이, 코피. 자, 어서 네 상간녀가 있는 객실로 같이 올라가자고. 사진 찍고 증거 수집해서 이혼 소송할 테니까 너의 돈 많은 애인한테 위자료 내달라고 하면 되겠네. 여보, 오해를 단단히 한 모양인데 애인이 아니라 우리 학교 교수님이야. 아, 교수랑 바람났어? 어쩐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더라. 야, 나도 돈 많은데 왜 나한텐 돈 달라고 안 했어? 아, 나중에 더 큰 거 뽑아 먹으려고 그런 거구나? 이제야 머리가 굴러가네. 자, 다시 간다, 이 쓰레기야. 입 닫지 말고 벌리고 있어라. 강냉이 다 털어버리게. 여보, 진짜 아니야. 나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교수님이 바람 피우는 건 맞는데 난 아니라고. 뭐? 교수는 바람 피우고 넌 아니라는 거야? 몇 대 맞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냐? 그게 뭔 개소리야. 딱대. 주탱이라 그냥 아작내버릴 테니까. 감히 날 배신하고 딴 여자랑 바람을 피워? 매일 늦게 들어오고 새벽같이 나가는 게 일 때문이 아니라 바람을 피우는 거였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되졌어, 이 자식. 여보, 제발 그만. 나 운전기사 노릇하고 있는 거야. 교수님이 아침마다 이 호텔에서 남자를 만나. 난 여기서 1시간 기다렸다가 교수님을 대학교로 모셔가는 게 전부야. 이게 위자료 뜯기기 싫어서 혓바닥에 구라를 굴리고 있네. 이 새끼야, 다 끝났어. 현장 걸린 놈이 어디서 구라질이야. 당장 엘리베이터에 타. 그 여자가 있는 객실로 안내하라고. 남편은 두 손을 내밀며 자긴 진짜 바람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 줄 알지? 나 비정규직 연구원이야. 돈 얼마 못 벌고 한심하게 당신한테 얹혀 사는 신세잖아. 빨리 올라가려면 교수들한테 종노릇을 좀 해야 해. 난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 거고. 여 교수가 바람 피우는데 호텔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다른 교수 집에 가서 분리수거랑 청소도 해. 그리고 밤마다 대리운전도 하고 있고. 내가 매일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거 교수들 술 먹는 거 대기했다가 대리운전 해주고 집까지 뛰어오고 그러느라 새벽에 들어간 거야. 뭐? 당신이 이러는 게 다 종노릇을 하는 거라고? 정말이야? 여보,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이 외제차 안에 블랙박스에 여 교수가 바람 상대자랑 대화하는 게 녹음돼 있어. 화면은 정면이지만 소리는 다 들려. 내가 바람 피우는 두 남녀 태우고 나들이까지 다녀왔다고. 정말이지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수석문을 열어서 저를 태웠고 자기도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켜자 울퉁불퉁한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나누는 두 남녀의 대화 소리가 들렸는데 여 교수와 남편이 아닌 다른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교수, 이리 가까이 와봐. 어머, 자기야, 제가 다 보잖아. 누구? 저 운짱? 하는 일이 대학교에서 알바한다고 했나? 연구하는 앤데 그냥 모질이야. 모질이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르겠네. 어서 이리 와봐. 아, 몰라. 야, 운짱, 뒤에 보면 돼진다. 앞에 보고 운전 똑바로 해. 그리고 어디 가서 내 이야기 떠들면 너 파트타임 연구원 자리도 날아갈 줄 알아. 내 입김이 얼마나 센지 알지? 네, 교수님, 명심하겠습니다. 음악 소리 키울 테니 하시던 것 계속하십시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정말 화가 나더군요. 여보, 됐으니까 꺼! 그 더러운 목소리 그만 끄라고! 당신 이러고 다녔던 거야? 미안해. 출세는 꼭 해야겠고 내 실력은 부족하니 어쩌겠어. 교수들 종노릇 해주면서 점수 따는 게 제일이라고 판단해서 매일 이렇게 다녀. 아침부터 정오 전까진 김 교수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거 하고 오후에는 나이 많은 박 교수랑 은 교수가 시키는 일을 해.
잡일부터 사무 업무까지 다 내가 대신하고 있어. 그리고 퇴근하면 교수들 술자리 앞까지 가서 대기하다가 심부름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 그렇게 집에 늦게 들어갔어. 정말 환장하겠네.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내가 못나서 성공 못하니까. 당신이 어디가 못나? 당신이 스스로 자리 잡는 걸 기다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왜? 무슨 짓을 하려고? 설마 김 교수한테 따지려고? 안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이 한심한 놈. 그래, 하던 거 마저 해라. 그리고 이따가 보자. 여보, 그냥 가는 거지? 그래, 당신 바쁘니까 어서 가서 일해. 남편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정말 바보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옷을 물찬제비처럼 입고 다니는 것도 김 교수가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다고 멋있게 입으라고 내린 명령이었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차를 타고 잠시 혼자 있을 공간을 찾아다녔어요. 곧 인적이 드문 공원을 찾았고 나무 숲으로 들어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한번 꽥 질렀답니다. 공원 관계자가 무슨 일이냐고 뛰어오는 바람에 차로 달려가서 얼른 시동을 걸고 도망쳤네요. 저는 학원에 전화를 해서 수업을 하루 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몰아서 할 테니 양해를 구하고 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하려고 그곳으로 향했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긴 복도를 걸어 오랜만에 큰아빠를 만났습니다. 큰아빠 오랜만이에요. 어휴, 우리 조카.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고마워요, 큰아빠. 내가 아까 전화로 말씀드린 건 안 그래도 다 모이라고 했어. 5분 안에 다 모일 거야. 감사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부탁할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라. 이 큰아빠 나경이 너를 제일 예뻐하는 거 모르냐? 큰아빠 아들만 있어서 딸 같은 너를 제일 좋아한다고. 아무튼 곧 다 모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잠시 후 큰아빠 사무실에 여러 명의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그중 제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이는 저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달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여보,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야? 당신이 일하는 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큰아빠야. 뭐? 정말? 결혼식 때 못 뵀었잖아. 아니, 당신이 한 번도 말한 적 없잖아. 그거야 당신이 부담 가질까봐 말을 안 한 거지. 결혼식 때는 큰아빠가 외국에 일이 있어서 못 오신 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내 옆에 가만히 서 있어. 여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이에 큰아빠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조카 사위, 나도 그동안 자네가 우리 대학에서 일하는 걸 몰랐네. 아무튼 반가워. 그럼 거기 나경이 옆에 서 있어. 그리고 나머지 교수들은 내 조카가 하는 말 잘 듣길 바라네. 큰아빠가 판을 깔아주자 전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누가 내 남편 부려먹은 거야? 내 남편 괴롭힌 인간들 나와. 아까 아침에 내 남편 운전시켜서 호텔 가서 바람 피우던 김 교수! 멀뚱하게 서 있지 말고 나와! 그리고 내 남편 대리운전 시켜먹고 잡일시키고 니들 집에서 분리수거 시킨 놈들 다 나와. 제 큰 소리에 교수들이 모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앞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자 큰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안 나오고 버티지 마! 오늘 끝까지 밝혀내서 옷을 벗겨버릴 테니까! 그러자 바람난 김 교수가 먼저 나왔고 박 교수, 은 교수, 이 교수, 허 교수 등등 9명의 교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삿대질을 하며 교수들에게 쌍욕을 박았습니다. 이것들아, 내 남편한테 정식 연구원 시켜준다고 하면서 잘도 부려먹었지? 내 남편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니까 니들 어깨에 힘 좀 들어갔냐? 왜 다들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야? 당장 고개 들지 못해? 교수들이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큰아빠한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큰아빠, 이것들 모두 잘라버려요. 노동 착취랑 가스라이팅, 그리고 기타 등등 못된 짓 한 거로 교수직 박탈해주세요. 이 교수 박탈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내가 힘써보마. 여기 9명 모두 잘라버리면 되는 거지. 더 필요한 건 없니, 조카야? 이것들 잘라버리기만 해도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들 끝장내 주세요.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여기 욕먹은 교수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멀뚱히 서 있을 거야. 나라면 무릎이라도 꿇고 빌 텐데. 내 조카 마음을 돌리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거야. 큰아빠 말씀에 제 남편을 괴롭힌 교수들은 일동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이에게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사과했어요. 먼저 아침마다 호텔로 바람 피우러 다니던 김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민 씨 미안해. 내가 그동안 많이 부려먹은 거 사과할게. 다시는 자네를 부려먹지 않을게. 한 번만 봐줘. 그동안 일한 거 돈으로 돌려줄게. 그러니 봐주라. 어? 이어서 박 교수가 사과했습니다. 저기 김현민 연구원 미안하네. 우리 집에 날마다 와서 청소도 해주고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까지 모두 치우게 해서 미안해. 자네한테 한 번 시켰더니 너무 마음에 들게 해서 계속 부려먹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네. 현민씨 나도 미안해. 중학생인 우리 아들 숙제시킨 것도 미안하고 우리 마누라 심부름 시킨 것도 미안해. 대리운전도 너무 미안해. 또 딸애가 학교 밥이 맛없는 거 나왔다고 도시락 배달을 자주 했었지. 정말 미안해. 그런 거 시키면 안 됐는데 진심으로 사과하겠네. 미안하네. 현민씨 나도 미안해. 손민씨를 그동안 내 짐꾼으로 부린 것도 미안하고 매일 구두 닦으라고 시킨 것도 잘못했어. 저는 낱낱이 까발리며 사과하는 교수들이 너무 밉고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싸대기를 한 대씩 후려갈겼습니다. 니들이 감히 내 귀한 남편한테 대리운전 시키고 집 청소시키고 도시락 배달시키고 구두 닦기로 부려먹었냐? 하나같이 진짜 양아치가 따로 없네. 대학 교수면 지성인이 아니야? 어떻게 학교 일진들이 하는 짓보다 더 양아치 같냐? 당신들 똑바로 빌어. 납작 엎드려서 내 남편한테 제대로 사과해. 저한테 뺨 맞은 교수들 모두 납작 엎드려서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이는 머뭇거리다가 이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연구원이 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력 없다고 겸손을 떨었는데 실상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연구원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일은 똑바로 잘합니다. 어디 가서 욕먹을 만큼 못나지 않았다고요. 전 그냥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하면서 버텼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여러분의 개가 되기로 한 겁니다. 나도 잘못이지만 처음부터 당신들은 당신들의 개가 된 사람들만 추천하고 뽑았죠. 이제 그런 잘못된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총장님, 교수들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보다 부려먹기 좋은 애완견을 추천하는 교수들에게 정신교육 해주십시오. 하하, 우리 조카 사위가 아주 말을 잘했구만. 그래, 그렇게 하지. 일단 나도 자네에게 사과하겠네. 대학 교수들을 대표해서 사과의 말을 하겠네. 미안하네, 김현민 연구원. 큰아빠는 제 남편에게 90도로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9명의 교수는 모두 해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 교수, 호텔 가서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느라 재미가 좋았나? 도덕적으로 문란을 일으켰으니 확실하게 밝혀서 해고하겠네. 나머지도 윤리적으로나 규정이나 모두 어겼으니 우리 대학에서 교수질은 못할 거야. 다른 대학에 들어가선 똑바로 살게. 물론 자네들이 어떻게 잘렸는진 금세 소문이 나서 다시 교수 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울지도 모르겠구만. 큰아빠의 말씀에 교수들은 인상을 심하게 썼고 그중 김 교수가 대표로 주둥아리를 열었습니다. 총장님, 겨우 이런 일로 해고라뇨. 아니 다른 대학에서는 음주운전을 해줘도 눈 감아주고 학생이랑 바람나도 봐주고 그래요. 고작 파트타임 딸이 하나 부려먹은 게 무슨 죄라고 오래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총장 마음이지. 내 판단으로 여기 9명의 교수는 자격 없어. 충분히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으니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다른 대학이랑 비교하지 말게. 난 자네들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거든. 다들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만 나가봐. 나가서 니들 감싸주는 총장이 있는 데 가서 교수질 해먹고 살아. 큰아빠가 확실하게 못을 박자 교수들의 태도가 다시 변했습니다.
비굴하게 굴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다시 빌었지만 큰아빠는 뜻을 바꾸지 않았답니다. 결국 남편을 부려먹은 개같은 교수들은 모두 대학교에서 잘려버렸어요. 남편은 일이 너무 커진 것 같다며 꼭 그렇게 해야 했냐고 물었습니다. 총장님, 감사하긴 한데 너무 큰 벌을 내린 게 아닐까요? 허허, 이 사람 웃기는구만. 감히 총장에게 충고를 하나? 아닙니다. 충고가 아니라 저 때문에 괜히... 자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내 귀에 들어온 이상 해결은 내 방식대로 하네. 자네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니까 괜히 오버하지 말게.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한 가지 더. 난 조카 사위라고 해서 백이 되어주지 않아. 파트타임 연구원이라고 했지.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 자네 스스로 힘으로 해야지. 괜히 나한테 부탁하지 말게. 알겠나? 네, 당연하죠. 실력과 노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끝났으니 둘 다 나가봐. 나경아, 나중에 밥이나 먹자. 큰아빠 고마워요. 나중에 봬요. 남편을 총장실에서 데리고 나왔더니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잠깐만 여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화상아, 내가 당신 직장생활까지 관여하게 해야 해? 어리석게 교수들 똥개 노릇이나 하고 아주 그냥 잘한다.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어. 됐어. 당신 잘못보다 교수님들이 문제였으니 이번 일은 봐줄게. 대신 또 이런 짓거리 하면 그땐 이혼이야? 이혼? 알았어. 여보,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않을게. 당신 말대로 어깨 펴고 허리 펴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게. 이제야 좀 정신 차린 남자 같네. 당신은 일하러 가. 난 학원 빠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았으니 그냥 수업하러 가야겠어. 조심히 가. 여보, 이따 저녁에 빨리 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그렇게 남편의 사건을 정리해주고 학원으로 가서 기분 좋게 수업을 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학생들 시험이 끝나고 시간이 많아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 대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큰아빠가 잘라버린 9명의 교수가 시위를 하고 있더군요. 부당한 해고라고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라? 김 교수랑 떨거지들이네? 뭐야, 부당해고? 이것들 아직도 양심 없네. 잘못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야? 이봐요, 총장님 조카라고 막말하지 마세요. 난 남편한테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어요. 이혼 소장 받았다고요? 외제차고 뭐고 다 빼앗기고 내가 위자료를 토해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바람 피우래? 자기가 싼 똥을 왜 남 탓하고 그래? 이혼당한다고 하니까 쌤통이다. 뭐요? 이 여자를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덤벼봐, 이 늙은 여우야. 총장 조카라서 관두겠습니다. 자리 비키세요. 김 교수에 이어 다른 교수들도 심부름 좀 시킨 걸로 잘리는 게 부당하다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이해가 잘 되게 말해줬습니다. 이것들 봐요, 교수님들. 댁들 자식이 나중에 내 남편처럼 이혼당하고 괴롭힘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하고 화나지 않겠어요? 만약 그래도 좋다면 계속 시위하세요. 한 교수가 팻말을 집어던지더니 저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해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뻣뻣하게 고개를 트셨네. 지난번엔 잘도 엎드리더니. 그럼 별거 아닌지 맞는진 학생들에게 물어봅시다. 저기 학생들 이리 와봐. 여기 와서 판단 좀 해줘. 이 교수들이 말이야, 직원한테 심부름 시키고 대리운전 시키고 지들 자식 학교 숙제까지 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해? 별일 아니라서 넘어가야 할까? 이 대학교에서 퇴출돼야 할까? 소름. 여기 교수님들이 잘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어요? 시위하길래 부당한 일로 저러나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학교에 소문내야겠어요. 완전 쓰레기들이네. 그래, 소문 좀 많이 내줘. 저는 다시 교수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 쪽팔리세요? 에휴, 이런 것들이 교수니 애들이 뭘 배우겠어. 당신 같은 인간들은 절대로 교수하면 안 돼.
뭐 하던 거 계속 하세요. 시위하면 당신들 살을 깎아먹는 짓이니 계속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이어나가세요. 그럼 난 이만. 교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비 팻말을 들고 시위하더군요. 그런데 큰아빠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서 시위한다 해도 소용은 없었답니다. 나중에 이 교수들은 제풀에 지쳐 시위를 관두고 각자 먹고 살 길을 다시 찾아다니게 되었네요. 응징해주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도시락을 남편에게 전달했더니 엄청 좋아하더군요. 여보, 당신이 도시락까지 싸다 준 거야? 우와, 외조를 너무 잘해주네. 여보, 당신 덕분에 다른 신경 안 쓰고 연구에만 매진해서 너무 좋아. 그래, 그렇게 할 일만 똑바로 잘하면 돼. 괜히 교수들이랑 엮이지 말고. 알겠어. 아참, 나 정규 연구원 될 것 같아. 새로운 교수님들이 날 인정해 주셨거든. 내 연구 자료가 으뜸이라면서 곧 정식으로 연구원이 될 거래. 정말? 잘 됐네. 역시 교수들이 물갈이 되니까 바로 반응이 온다. 여보, 이제 잘난 남편이니까 목을 더 높이 꺾어.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니라고. 알겠어. 그래도 겸손은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게. 이게 다 여보 덕분이야. 나경아, 사랑해. 남편의 일이 잘 풀리게 되어 몇 달 뒤에 정식 연구원이 되어 고액 연봉을 받는 일원이 되었답니다. 저도 남편도 승승장구하니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일이 수월하게 풀리니 겹경사가 생겼습니다. 여보, 나 애기 가졌어. 43세 애기라니. 자연 임신을 하다니. 아싸, 좋았어. 우리도 이제 부모가 되는 거야. 와, 진짜 우리 부부는 운명의 짝인가 봐.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네. 여보, 우리 애기 하나만 낳지 말고 둘 낳을까? 내 나이가 있어서 모르겠네. 왜? 2명이 좋아? 한 명은 너무 외로울 수 있으니까 둘이면 좋지.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둘이 강렬한 사랑을 하면서 둘째, 셋째까지 낳아보자. 지금 제 나이는 46입니다. 학원 강사는 그만두고 애 둘을 키우는 엄마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계는 잘 유지하고 있고 적금까지 잘 들고 있답니다. 기가 죽은 남편이 밖에서 간이고 쓸기고 다 빼고 살았던 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상합니다. 대한민국 가장 여러분, 제 남편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시는 거 압니다. 언제나 파이팅 하시고요. 가족들을 생각하시며 자신감 있게 버텨주세요. 그럼 제 사연은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